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도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소리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언어, 품격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의실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악수할 때, 아직 입도 열기 전인데 여러분의 존재감, 그 아우라가 상대방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읽어낸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실제로 무성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서로의 보이지 않는 신호를 스캔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인상을 형성해버린다는 거예요. 품격이라는 게 바로 이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다행인 점이 있어요. 이런 품격 있는 존재감이라는 게 무슨 타고난 재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술의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배우고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건 우리 마음속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볼까요? 진짜 효과적인 소통은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바로 연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죠. 우리 마음가짐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전환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거창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된다거나 하는. 근데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툭 던지는 무심한 말투 같은 거요. 바로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또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어떻게 함께 해결해 볼까? 라고요. 관점을 살짝만 비트는 건데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딱 장착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그건 바로 상대방의 말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8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적극적 경청의 80대 20 법칙입니다. 진짜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시간의 80%는 듣는 데 쓰고 말하는 건 20%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알 수 없죠. 그래서 진짜 잘 듣는다는 건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잠시 일시정지시키고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러링입니다.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뜻이죠.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일단 귀 기울여 듣고요. 둘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한 말의 핵심을 제 말로 요약해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꼭 확인을 받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중요하게 듣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미러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주 한국적인 소통법도 있어요. 바로 받기 3박자라는 건데요. 단순히 상대방 말을 반복해서 네, 들었어요 하는 걸 넘어서요. 와, 정말 힘드셨겠네요. 처럼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래도 잘 해내셨네요 하고 칭찬이나 격려까지 덧붙이는 거죠. 결국 문화는 좀 달라도 핵심은 똑같아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잘 받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반대로 우리의 메시지를 품격 있게 전달하는 법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침착함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품격 있는 모습과 불안해 보이는 모습,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턱을 치켜들거나 숙이는 대신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파트너 시선,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절제된 움직임.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내면의 자신감과 통제력을 밖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처럼 그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시간과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빼놓을 수 없죠.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는 악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톤이 높고 말이 빠르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지만 차분하고 살짝 낮은 톤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내는지 그 마지막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죠. 우리는 흔히 신뢰라는 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대단한 약속 같은 걸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계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는요, 그런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5대 1의 법칙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단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회복하고 원상복구하려면 무려 5번의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건 정말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관계에는 일종의 감정 계좌가 필요해요. 평소에 긍정적인 호의를 꾸준히 저축해둬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꺼냈을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 품격이라는 건 한 번의 근사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작은 순간들, 사소한 대화, 무심코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되는 거대한 그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설명을 마치고 난 뒤 여러분이 마주할 바로 다음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될까요?